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인생을 위하여 제 14강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13강까지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현재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제 제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외부 사람이 볼 것이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내 가족, 내 품 안에 있는 우리의 나와 같이 가시는 가족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14강부터는 조그만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외부 분들도 이 강의를 볼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서로 같이 길 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 14강부터는 조금 패턴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에 이렇게 쥐어지듯이 말씀하시던 것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13강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효용성, 그 다음에 가치성.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지금 현재 내가 소위 말해서 재화의 가치로 돈을 버는데 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그 상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은 재미를 보기 위해서 TV를 볼 수 있을 것이고 휴대폰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그죠? 응?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하듯이 내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성, 효용성. 그러니까 어떤 쓸모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걸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코드가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이 상품이 내가 평상시에 살아왔던 과정과 말하자면 길이 같은지 안 같은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걸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효용성이란 말이에요. 효용성 또는 효율성. 그런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각광을 받는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은 바로 우리 세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왜 그러느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한재우 위원장님 말씀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느냐?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 회사에 만나게 된 배경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복용한 것,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전하는 과정, 이걸 제가 3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도 누구든지 그리 할 수 있다. 벤치마킹 하라. 제가 그래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한재우 위원장께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이 빨리 활용을 하십사. 이리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용성, 효용성이나 효율성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똑같은 게, 예를 들면 저기서 예를 들면 100원 하는 게 300원 한다든, 300원짜리가 내가 지금 현재 저쪽에서 300원인데 1000원 달래든 이건 아니야. 그잖아요. 지금 현재 산삼이라는 소위 우리 회사에 주축이 되어 있는 제품, 각 상품에 주축이 되어 있는 산삼 배양근이, 즉 말하자면 배양을 하는 것은 현대과학의 기술 점수란 말이에요. 꽃. 그런데 그와 같은 산삼을 배양한 그 산삼의 원초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걸 정확히 알아야, 자, 이와 같은 가치 있는 것을 과학의 힘에 의한 배양을 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노라. 그 가치를 알아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번 강의에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중점. 첫째,
아무리 상품이 좋아서 효용성 있고 효율성 있고 가치성이 높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가슴을 이렇게 쓰면서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마워,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나야 잘해보자. 노래 가사 같네. 남진 씨가 노래를 부르되 나야 나는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이 기초가 돼야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효용성과 가치성, 이것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강의는 뭐냐? 자, 효용성, 가치성. 뭐죠? 이 강의를 듣는 배경이 뭐죠? 수익성.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면 내가 수익을 얼마나 갖느냐? 아주 작게 얘기하자면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날마다 벌자. 그 버는 것을 어찌 벌 것이냐? 그와 같은 계산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수익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수익성. 그 수익성을 정확히 알고 그 수익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계획. 처음에 제가 하루를 4등분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죠? 실천하세요 라고 했어요. 하듯이 내가 수익을 갖고자 하는 그 목표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달에 어떻게 하고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서 얼마 매출을 해서 얼마 수익을 갖고 내 조직에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을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불려가고, 그래서 내가 이달에 수익 목표를 어떻게 하고 3개월 후에 수익 목표를 어떻게 하고 1년 후에 수익 목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만은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김밥집이랄지 식당이랄지 또는 예를 들면 커피숍이랄지, 처음 문 열면서 아, 저기에 식당 있어, 저기에 커피숍 있어, 와, 뭐인가요? 아니에요. 자,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자, 그 집에서 내놓는 어떤, 예를 들면 커피가 됐든 뭐 예를 들면 김밥이 됐든 뭐 하다못해 설렁탕이 됐든 뭔가 다른 집하고는 다르고 맛깔스럽고, 그것이 소문이 나고 맛있어 저 집은 참 맛있고 좋아. 그래야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서 조금씩 고객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단골이 늘어났다. 단골. 자, 식사 손님이 저녁에는 무엇이 돼요? 술 손님이 되잖아요. 대부분 식당이 낮에 하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점심 식사를 제공해서 수익을 많이 갖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술자리 손님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이와 같은 뭐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밥담수는 반반해서 밥을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상당 부분 음식점에서는 저녁에 술 손님을 맞아야 알토란 같은 수익. 그렇게 하듯이 바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한 달의 계획, 3개월의 계획, 반년의 계획, 1년 후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강의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등분을 나눠서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점검하고, 이것이 계속 훈련이 돼야 일주일 계획도 나오고 한 달 계획도 나오는 것이에요. 하루 계획도 못 세우는 사람이 막연하게 나 3개월 후에 뭐 할 거야? 반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야? 그것은 그냥 무모한 사람의 그냥 부질없는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망상, 막연하게, 헛된 생각이다 그 말이죠.
오늘 계획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한 달 계획도 충실하게 갈 수 있고, 한 달 계획을 충실하게 가는 사람이 3개월 계획도 잘 갈 수 있고 6개월 계획도 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수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면 효용성, 가치성, 수익성을 아는데 그 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원동력. 왜 그러느냐? 자, 학교 생활처럼 우리가 20대처럼 또는 10대처럼 선생님이 끌어주고 부모가 밀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현재는,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해피드라가 많이 늘어나서 그때는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도 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생의 2모작 또는 3모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회 경험도 많아, 배운 것도 많아,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외롭다, 독고다이다. 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나 혼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같이 가는, 길을 같이 가는 통지가 있어야 돼요. 먼 여행을 할 때에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조직을 만든다. 자, 여러분, 제일 이 인생의 2모작과 3모작에서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제일 중요한 적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자신을 깨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를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래 바꿀 거야 작심삼일, 바꿀 거야 작심삼일, 흉내만 내다 마라. 아유 안돼. 그냥 도로 타성에 젖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은 모습. 뛰어라. 내 영혼을 박살내라. 분명히 뛰어라. 나를 깨야 내일에 내가 있는 것이. 즉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제품에 좋은 효용성을 갖고 좋은 가치성을 갖고 좋은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구슬이 서말이 되더라도 꾀야 보배가 되듯이 내가 그것을 끌어가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깨라.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인생.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지금까지 잘 살았어. 그러나 주변에 사회 환경, 여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어. 최선을 다하지만 사회 주변 여건이 안 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회의 배경에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롤모델을 만들어서 따르라. 무조건 따르라. 정말 누가 봐도 이건 흰 거야. 그런데 검은 거라고 하면 이유가 있겠지. 이것을 흰 것인데 분명히 흰 것인데 검은 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유가 있겠지. 따라야 한다.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야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TV를 봐요. 자,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를 흔든 우리 젊은, 정말 대한민국의 영웅인 방탄소년들도 있고, 우리가 너무 친숙한 나훈아도 있고 남진도 있고, 또 탤런트 중에서 우리가 잘하는 최보람 씨도 있고, 구수하게 연기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연기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테마, 즉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내 대신 표현을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잘 각색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그게 배우야. 그렇잖아요. 요즘 갑자기 트로트가 뜨는데 한번 봐보세요. 트로트 노랫말 가사말 한번 봐보세요. 내 얘기야. 내 사랑의 얘기고 내 삶의 얘기야. 그것을 잘 가사로 다듬어서 그것을 곡을 잘 붙여서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때로는 속삭이듯이, 때로는 긴 음으로, 때로는 짧은 음으로 계속적인 반복적인 노력에 의해서 나와서 우리에게 힘쁨을 올리잖아요. 노래 좋다. 야, 참 좋아. 요즘 뭐 프로에서 누가 보랏빛 인생을 부르는데 어찌 보면 잔잔한 내 인생에 적어도 60대 후반 70대가 들으면 저건 내 얘기야. 내 얘기야. 그래서 공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 불려주고, 왜? 나와 같은, 그와 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나는, 그 사람은 나는 아주 훌륭한 배우라 하더라도 나를 흉내내는 것이, 내 삶을 노래하는 것이, 나처럼 여러분처럼 훌륭한 배우가 없고 여러분처럼 훌륭한 가수가 없어요. 정리정돈을 잘 하셔서 나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배우이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얘기를 표현한 것뿐이라니까요. 우리 삶을 표현한 것뿐이야. 여러분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제 새벽 한 2, 3시경에 잠을 안 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지 하다가 문득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전에 MBC에서 나는 가수다 프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한 가수가, 뛰어난 가수가 있었어. 누구냐? 나만 가수다. 아주 재밌는, 아주 당시에 아주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던 가수 임재범. 예. 중간에서 도중하차면서 뭐 했어요? 나만 가수다. 유명한 신드롬의 얘기를 만들었죠. 여러분만이 가수입니다. 여러분만이 배우예요. 자, 보세요. 그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노래를 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음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해. 내가 이 시간에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노래 중에서 비상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비상. 하늘을 난다. 비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너무 노래가 좋았어요. 가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잠시 읽어드릴까 하는데 사실은 가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 2시경에 제가 메모를 했어요. 가사가 이렇게 앞뒤면으로 팍팍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재범의 비상이에요.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어. 되돌아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도 스스로 불안해.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에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이게 1절이에요. 예, 2절의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되줄 거야. 힘겨웠던 방황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의 만남이 아주 소중할 것입니다. 해피드레의 만남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줄 것입니다. 해피드레에서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비상해서 황금빛 인생을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